오늘 저는 제주도에 나왔습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찾아온 곳은 이자카야인데요. 그런데 조금 특별합니다. 바로 앞에 있는 포구에서 물고기를 받아서 숙성회를 파는 이자카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닷가 쪽 횟집에 가도 흔히 양식 횟감을 쓰고 특별한 횟감은 없는 편인데요. 그런데 이곳은 배낚시하는 어부에게 바로 횟감을 받아 지역색과 계절색이 분명히 드러나는 회를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회사람과 함께 제주도의 자연산 숙성회를 맛보러 가시죠. 제가 찾아온 곳은 월령포구 앞에 위치한 월령작야라는 이자카야입니다. 이자카야는 식사보단 술안주를 파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곳의 메뉴는 여느 횟집보다 더 푸짐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절 횟감을 맛볼 수 있는 오늘의 셰프 사시미를 주문해 보았습니다. 가격은 10가지만 오늘은 49,000원입니다. 보통 모둠회는 2인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인당 24,500원입니다. 엄청 비싼 것도 아니지만 막 저렴하는 생각도 안 들죠. 그런데 회만 나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기본찬인 절임 채소와 제주고사리, 계란구이, 미역 냉국을 시작으로 홍합탕, 생선구이, 초대리밥, 쌈채소가 회랑 함께 나옵니다. 횟감과 양에 따라 가격이 다르지만 오늘의 셰프 추천 사시미는 39,000원에서 49,000원 사이의 가격이라고 합니다. 구성은 금태와 살짝 구운 금태, 부시리, 잿방어, 그리고 아홉동가리라는 제주도에서 많이 잡히는 생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인 기준 49,000원 모둠회에 금태에 잿방어까지. 이곳의 대부분 횟감은 낚시로 잡은 물고기인데요. 그런 점에서 횟감이 다양하다는 게 장점이며, 단점은 횟감의 수급이 일정하지 않아 매번 다양한 횟감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맛볼 회는 아홉동가리예요. 이 아홉동가리는 독가시치만큼이나 손질을 잘못하면 악취가 많이 나는 생선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아홉동가리가 원래 기름짐이 좀 있나요? 아니요, 없는데 숙성을 할 때 그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곳은 츠모토식 숙성 방식으로 회를 제공하는 곳이에요. 츠모토식 숙성 방식이란 물을 주입하여 물고기 내의 피를 다 빼고 공기와 접촉을 최소화하여 저온에서 장기간 숙성시키는 걸 말합니다. 다음과 같은 숙성을 하면 한 달 이상까지도 숙성이 가능하며 우리가 아는 횟감이 아닌 전혀 다른 맛과 질감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네, 우선 이 아홉동가리는 8일 정도 숙성을 했다고 하는데요. 먹고 나서 이거 왜 이렇게 맛있지? 간장에 맛있는 건가? 싶어서 그냥도 먹어봤어요. 먹어본 결과 살결대로 약간의 식감이 있고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기름짐과 감칠맛이 상당히 느껴졌습니다. 네, 그리고 특별하게 나쁜 향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비린내도 없었고요.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게 아홉동가리 회는 찰진 식감과 무난한 맛의 흰살 생선입니다. 본래 기름짐이 많지 않지만 이렇게 숙성을 오래 하면 기름짐의 개성이 눈에 띄게 올라온다고 합니다. 씹는 맛이 조금 더 있고 기름짐이 살짝 부족하지만 숙성을 안 한 금태가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부시리, 간장 찍어서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부시리랑 전혀 다릅니다. 네, 식감은 통통한 활가리비 관자살을 썰어놓은 느낌처럼 정말 부드럽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생선 살결이 느껴지지 않고 그냥 다른 회가 됐어요. 이번에는 기름짐보다는 감칠맛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횟감을 비롯해 소고기, 돼지고기를 숙성하는 이유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올라오는 아미노산, 즉 추가적인 감칠맛을 느끼기 위해서인데요. 그런 이유로 대중적으로는 광어를 숙성하여 즐기지만 이걸 먹어보니 숙성의 끝판왕은 따로 있구나 싶었습니다. 부시리에서 느껴지는 감칠맛은 생선구이에서 느껴질 법한 부드러우면서도 확실한 감칠맛이었습니다. 게다가 달달한 회간장과 만나니 그냥 웃음이 지어질 만한 기분 좋은 단맛의 향연이었습니다. 단 식감에 있어서 더 이상 생선회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정말 편하게 말하면 생선회를 곱게 다져서 만든 묵 같은 느낌으로 기존의 활어 식감을 즐기는 분들에게는 호불호가 상당히 나눠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먹을 음식은 잿방어예요.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잿방어는 활어 잿방어처럼 묵직한 식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묵직한 식감도 잠시, 그 이후에는 부드럽게 입에서 녹아내립니다. 부시리와 잿방어 둘 다 15일간 숙성한 횟감으로 맛은 비슷했습니다. 식감은 앞서 말한 것처럼 잿방어가 묵직한 느낌이 살짝 더 있었고요. 지금부터는 수제 맥주랑 같이 곁들이려고 하는데요. 제주도에는 기영상회라는 조그만한 동네 가게처럼 생긴 수제 맥주 바틀샵이 있습니다. 제주의 유일한 바틀샵인 기영상회에서 맛있는 맥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맥주는 미국의 멜빈 브루잉에서 만든 림브레스라는 IPA예요. 네, 요즘 전 세계에서 유행하는 노르딕 크백 효모로 만든 IPA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의 콜키지 비용은 주종 상관없이 병당 10,000원입니다. 이번에는 금태를 이 수제 맥주랑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태는 입에 넣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말이 조금 이상하겠지만 실온에 오래 둔 기름 덩어리를 먹는 느낌이었습니다. 기존의 기름지고 부드러운 금태는 장기간 숙성에 걸쳐 살은 덜 연해지고, 기름짐은 살과 완전히 섞인 느낌이었습니다. 비유하자면 덜 느끼한 고기 지방 같았습니다. 회만 먹을 땐 약간 느끼할 수도 있지만 같이 곁들인 맥주의 시트러스함과 열대 과일과 코코넛의 달큰함으로 느끼함을 달래주어 회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페어링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금태는 회보단 같이 나온 초대리밥과 함께 먹을 때 맛이 좋았습니다. 초대리밥에 얹어도 초밥보다는 지방을 얹어 먹는 느낌이었지만 진짜 크림 같은 부드러움과 생선의 감칠맛, 기름짐이 달달한 초와 상당히 잘 어울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회랑 초밥은 어느 정도 먹어봤는데요. 그런데 아직 다 끝난 게 아닙니다. 탕과 구이가 남았는데요. 우선 구이 먼저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이는 매일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하는데요. 제가 먹을 구이는 꼬치고기 구이예요. 이 꼬치구이는 제주도에서 요즘 많이 나고 있는 생선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생선구이는 제주도 하면 떠오르는 로컬 브루어리, 바로 맥파이 브루잉의 첫 차, 실제로 커피가 들어간 발티포토라는 이 맥주랑 함께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선구이 살은 제 기준에서 비유한다면 약간 꿀타래랑 닮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살이 결대로 분리되는 것보단 오밀조밀하게 뭉쳐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식감도 묵직하지 않을까 했지만 입에 넣고 몇 번 씹으면 식감이랄 것도 없이 쉽게 풀어져 싹 퍼졌습니다. 이런 점에서 꿀타래가 연상되기도 했고요. 생선의 간은 약했으며 진한 담백함이 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 첫차라는 흑맥주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흑맥주보다 조금 더 진하고요. 그리고 커피향이 정말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커피에서 느껴질 법한 산미도 이 맥주에 고스란히 들어있고요. 커피랑 흑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여기 있는 구운 생선과 같이 먹기에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메뉴 홍합탕을 가볍게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합탕보다는 나가사키 짬뽕인데요? 칼칼하고 진한 육수에 시원함이 돋보이는 나가사키 짬뽕 맛입니다. 안에는 숙주, 어묵, 딱새우, 홍합이 들어가 있지만 육수에서 재료들의 캐릭터가 느껴지기보다는 그냥 고명 같은 느낌의 깔끔한 나가사키 짬뽕탕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월령포구 앞에 위치한 월령자게라는 이자카야에서 정말 맛있는 숙성회랑 정말 가성비 넘치는 세트를 맛보았습니다. 솔직히 신세계를 맛본 느낌이었습니다. 일단 회라는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 모두가 만족할 횟집은 아닙니다. 숙성의 정도가 강해서 저처럼 식재료 자체의 감칠맛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께 권유할 만한 모둠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뻔한 생선이 아닌 포구에서 잡히는 이색적인 횟감을 종종 만나볼 수 있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주도임에도 불구하고 인당 2만원에서 25,000원에 숙성회, 초대리밥, 생선구이, 나가사키 홍합탕을 맛볼 수 있다는 점도 가성비 있게 느꼈고요. 앞서 말한 것처럼 어부가 낚시로 잡은 물고기를 주로 사용하기에 이곳을 방문하기 전에 횟감의 종류 문의와 예약을 하시는 게 가장 만족스러운 이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사랑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녕.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벤트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모두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글. 사실 이 이벤트는 사회적 기업 레오119와 함께 진행한 이벤트입니다. 레오119란 폐소방복을 리사이클링해서 판매금 50%를 암 투병 중인 소방관에게 후원하는 업체입니다. 하지만 이 제품 구매는 단순 후원만 될 뿐 응원 메시지는 담지 못해 코로나19로 힘든 모두를 비롯해 암 투병 중인 소방관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이벤트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게시글에 닉네임을 적어두겠습니다. 이메일로 이름과 주소를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응원글과 함께 레오119의 에코백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본 이벤트는 에코백을 제공받아 여러분들께 나누며 광고비를 받지 않고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모든 분들께 힘이 될 수 있는 좋은 이야기를 계속 전하도록 하겠습니다.